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바이에른 뮌헨과 인터 밀란이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서 맞붙었습니다. 바이에른은 1차전 홈 경기를 치렀습니다. 전반 30분을 지배했지만 해리 케인은 골대를 강타했고 라우타로에게 선제골을 내주었습니다. 김민재는 다이어와 포지션을 바꿔가며 수비와 빌드업에 집중했지만 옐로 카드를 한 장 받았고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새로운 선수 3명이 73분에 들어오며 교체되었습니다. 밀러는 교체에 들어와 85분에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미소 짓게 만들었지만 그 웃음은 3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인테르는 2번의 기회를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1대2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경기 후 김민재가 교체된 가장 큰 이유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75분을 소화하며 터치 77회에 클리어링 2, 슈팅 차단 1, 인터셉트 1, 태클 1, 경합 1, 공중 경합 3, 롱 패스 1, 패스 70개 중 63회 연결하며 90%의 정확도를 기록했고 옐로 카드를 한 장 받았습니다. 언론 평가를 보면 선제 실점 상황은 김민재가 패스컷을 못한 탓이라고 하네요. 부상당한 우파메카노의 백업인 다이어는 빌드업 플레이에서 문제를 겪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1대1 상황이었을 때 프라테시에게 너무 늦게 개입했습니다. 콤파니는 몇 달 동안 아킬레스 건염에 시달렸고 약 일주일 동안 감기로 몸이 쇠약해진 이 빠른 한국 선수를 다시 한번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수비에서는 카라노글루의 슈팅 2개를 막아냈습니다. 전반전에는 바렐라의 뛰어난 패스를 받은 마르티네스를 상대로 강력한 선방을 펼쳤습니다. 김민재는 인테르 주장에 대한 성급한 도전으로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몇 주 동안 각종 부상에 시달려왔지만 대체 자원이 부족해 경기장에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김민재는 카라노글루의 장거리 슈팅을 2차례 막아냈고 하프라인에서 불필요하게 거친 태클을 해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김민재는 0대1이 되기 전까지 충분히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수는 FCB의 약점 중 하나입니다. 시작부터 마르티네즈와 큰 문제를 겪었고 마르티네즈는 또다시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전반 33분 김민재는 위치 선정 실수를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점을 허용했을 때 티랑의 세계 최고 수준의 패스를 받고 자유롭게 서 있는 아르헨티나 선수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그 후에도 김민재는 확신에 차있지 않았고 종종 한 발 늦었습니다. 옐로 카드를 받은 후 위기에 처했을 때 보이와의 교체는 공정해 보였습니다. 인테르 스트라이커 티랑과 마르티네즈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실점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꽤 잘했지만 티랑의 패스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고 티랑은 골잡이 마르티네즈를 향해 공을 패스했습니다. 이런 노가웃 경기에서는 중앙 수비수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반전에 골문 앞에서 헤딩슛을 한 번 했지만 공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테르 골문 안의 존머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리세의 강력한 솔로 런 이후 케인이 골대를 맞히며 바이에른에게 가장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건 부주의한 짓이었습니다. 골을 넣어야 하는 선수의 플레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밀러는 팬들의 환호 속에서 교체 선수로 출전해 상쾌한 공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꽤 빨리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막혔습니다. 그 후 라이머의 크로스를 받아 밀러 스타일로 동점골을 만들어 역사를 썼습니다. 그의 전설적인 성과는 상대의 빠른 역전골로 망가졌지만 그래도 1등급입니다. 선수들과 감독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다음 경기를 기약했습니다. 우리는 반격을 시도했고 그렇게 했지만 더 잘해야 할 상황에서 역습으로 골을 허용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른 결과를 상상했지만 아직 전반전이 끝났을 뿐입니다.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해리가 있었다면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었을 큰 기회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인터는 경기의 속도를 늦추고 공격수에게 긴 볼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험도 많고 체력도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어 결코 쉬운 경기가 아니었고 저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후반에 기회를 만들었지만 아쉽게도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전 1분입니다. 저는 오늘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의 많은 부분에서 잘했습니다. 인테르는 좋은 팀입니다. 그들은 좋은 순간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잘 해냈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도르트문트가 있고 다음 수요일에는 밀라노에서 큰 경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에너지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런 경기는 작은 디테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경기가 양쪽에서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마땅히 패배할 만한 경기력도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여전히 무언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골 이상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2골, 3골 또는 그 이상이었죠. 우리는 용감했고 마지막에 두 번째 골을 허용한 것은 유감입니다. 밀라노에서 원정 경기를 하는 것은 항상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생각은 그곳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대로입니다. 탈의실에 있는 그 누구도 그냥 홈에 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믿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도르트문트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후 일요일부터는 인테르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토마스 밀러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체 투입되어 좋은 활약을 펼치며 골을 넣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밀러를 선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순전히 축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선수들에게 칭찬을 해야겠어요. 하지만 아직 전반전이고 7일 후에 매우 강력한 팀과의 리턴 경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난 27경기 중 23경기에서 이긴 팀의 홈에서 중요한 일을 해냈어요. 우리는 7일 후에 팬들 앞에서 산시로에서 이 훌륭한 성과를 이어가야 할 겁니다. 팬들은 2차전 승리가 힘겨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선제 실점 장면이 김민재 탓인지 아닌지를 놓고도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미드필더를 잃었습니다. 고레츠카와 키미이는 끔찍했습니다. 왜 키미이는 모든 프리킥을 차야 합니까? 그는 느리고 초라했습니다. 신이시여. 우리는 항상 상대팀들이 우리를 쉽게 수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보움이든 인테르든 어떤 팀이든 항상 역대 최고의 수비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걸까요? 내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밀러의 민헨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 경기 같았어요. 너무 우울하고 밀러가 일찍 들어왔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김민재는 수비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매년 우리는 그에게서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스트라이커를 마크하면서 너무 높은 위치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수비합니다. 챔피언스 리그 홈 경기에서 이렇게 이빨이 없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2019년 리버풀전 같았습니다. 2차전 희망은 있지만 적어도 코만과 밀러는 경기의 더 긴 부분을 뛸 필요가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도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 더욱 심각합니다. 피로와 부상 없이 승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주말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로테이션을 해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리그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다음 주 전에 휴식을 취해야 할 겁니다. 어떤 로테이션이 효과적일지 모르겠네요. 밀러는 최소 60분 후에 출전해야 합니다. 이 팀의 수준이 CL 타이틀을 차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오래된 노래입니다. 사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의 역할에 대해 또 다른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레츠카와 그나브리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키미이는 오늘도 큰 경기에서 창백했습니다. 국가대표팀과 FC 바이에른 모두 항상 똑같습니다. 콤파니는 오늘 밀러를 처음부터 선발로 기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고레츠카나 스타니시치, 키미 모두 수비진에 속해 있지 않았고 너무 늦게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보이가 혼자서 2명과 맞섰고 키미이는 라우타로와 함께 있다가 놓쳤습니다. 티랑의 리턴 패스가 왔을 때 키미이는 이미 2발짝 떨어져 있습니다. 실점은 김민재보다 키미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수비형 식스맨으로서 후방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키미이는 종종 너무 느긋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 자료는 무수히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